댐 폭격. 미군의 수풍댐 폭격. 51년 7월부터 시작되었던 휴전회담은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어언 1년을 넘기고 있었다. 그런데 52년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전이 있었다. 공화당 후보 아이젠하워의 선거 유세 사진이다.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대선 이전에 한국전쟁의 휴전협상에서 개가를 올려 지지율을 높이고 싶었다. 민주당 후보 스티븐슨, 그는 루즈벨트와 트루먼의 후광을 받았지만 선거에서 패배했다. 때문에 비키니 섬에서 수소폭탄을 실험하며 공산 측을 압박하고 있었다. 북한에 또다시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고 있었다. 당시 백선엽의 증언이다. 52년부터 미군의 폭격이 더욱 거세졌다. 회담 중에도 바로 옆 전선에는 미군의 폭격기가 적을 향해 네이팜탄을 쏟아붓고 있었다. 당시 미군은 협정 체결 전까지 평양 원산선을 점령할 계획이었다. 당시 미국은 평양 원산의 잘록한 라인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6월에는 북한의 수풍댐을 박살내기로 결정한다. 북한은 수풍댐 근처에 포로 소용소를 운영하고 있었던지라 쉽게 공격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정도 봐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무려 500대 이상의 폭격기를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쳐들어갔고 북한 동력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압록강에 위치한 수풍댐을 여지없이 박살내버렸다. 뜨아! 당시 북한의 충격은 실로 대단했다. 8월 20일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중국 외상 저우얼라이의 보고다. 수풍발전소가 폭격당한 이후 북조선 주민들이 심하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지도부까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북조선 동지들은 하루빨리 정전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계용 댐 폭격. 하지만 미군의 폭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산업용 댐은 물론 관계용 댐까지도 폭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관계용 댐을 폭파시키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식량줄을 끊겠다는 거지. 처음 평양 외곽의 독산댐을 폭파시켰다. 때문에 범람한 물은 대동강으로 밀어닥쳐 평양의 많은 지역을 침수시켰다. 이어서 북한에 산지한 관계용 댐들을 여기저기서 폭파시켰다. 당시 미국 정보국은 홍수가 서울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걱정했을 정도로 심대한 폭격이었다. 폭격은 5월, 6월에 집중되었는데 이때는 모내기의 끝 무렵이었다. 미군은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었고 모내기 철의 공격이야말로 심리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리하여 관계용 댐을 폭파시켰던 것인데 과연 폭격은 효과가 대단했다. 북한 전역에서 일어난 홍수 사태로 군사시설과 비축물자가 파괴되었고 수십만 명이 사망하였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기 때문이다. 또 식량마저 없애버렸으니 그야말로 북한은 멘붕 그 자체였다. 고로 성공적인 작전이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이런 파괴를 미국인 스스로도 인륜을 위반하는 행위라 지탄하고 있었다.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결코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관계용 저수지와 댐의 파괴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북한 방송들은 미친듯이 야단이었다. 미제 원수 승냥이들의 만행을 절대로 잊지 말자. 브루스 커밍스는 이렇게 분노했었다. 미군은 북한의 계곡들을 물바다로 만들기 위해 거대한 댐들을 파괴했다. 이는 한국전쟁에서 가장 악랄한 측면으로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1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 피해가 얼마나 막대했었는지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차마 이 방법만은 쓰지 않았다. 부자 나라의 폭격. 한국전쟁으로 남한은 부자 나라 미국의 덕을 톡톡히 봤다.
하지만 반대로 북한은 부자나라 미국 덕분에 지옥을 맛보게 되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쏟아부었던 금액은 약 400억에서 79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 1년 GDP의 30배에서 65배를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에 쏟아부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의 상당 부분은 바로 폭탄의 값이었다. 고로 엄청난 돈들을 미국은 북한 땅에 뿌렸던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1년 GDP의 20%가 넘는 금액을 원조받고 있었지만 미국이 북한에 뿌렸던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셈이다. 미군은 매일 500대에서 1500대의 폭격기와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북한 땅으로 26만 발의 중대형 큰 폭탄, 40만 발의 로켓탄 등을 퍼부었다. 철도 폭격, 당시 철도 운행은 목숨을 걸어야만 했다. 이는 2차 대전 때 미군이 태평양 전쟁 중에 사용한 폭탄의 양을 넘어서는 엄청난 수준이었다. 특히 당시 신무기였던 네이팜탄의 효과는 그야말로 엄청났다. 섭씨 3000도의 고온의 열을 발산하는 네이팜탄은 주변의 모래를 녹여 유리 결정으로 만들 정도였다. 이걸 주택가에 무차별로 투하를 했으니 어떠했겠는가. 뉴욕 타임스 기사의 목격담에 따르면 이렇다. 마을과 들판에 있던 북한 주민들이 폭탄 세례를 맞고 죽어 있었는데 주민들 모두가 그대로 순식간에 타 죽었다. 예컨대 자전거를 타려는 남자, 고아원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던 소년 소녀들, 손에 카탈로그에서 찢어낸 종이 한 장을 쥐고 있던 주부의 모습이 그러했다. 당시 네이팜탄의 엄청난 화력을 보면서 미군 병사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했다. 태워라! 구워라! 튀겨라! 북한의 78개의 도시들은 모두 그렇게 태우고 굽고 튀기는 폭탄 세례를 받았던 것이다. 특히 악명이 높았던 곳은 비료 공장이 있었던 원산이었다. 질소 비료는 화약과 화학 구조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북한은 원산의 비료 공장을 통해 화약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제가 만들어준 비료 공장 덕분에 원산은 그야말로 지옥의 도시로 변하고 말았으니 마치 달 표면처럼 변한 원산의 모습의 사진이다. 세계 전쟁사의 악명을 떨친 원산 폭격이 행해진 곳이기 때문이다. 미 해군 소장 스미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다. 미 함정은 원산을 밤낮 없이 폭격했다. 하나의 도시를 두고 그토록 함포와 공중 폭격으로 두들겼던 사례는 아마도 그 어떤 역사에서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원산에서는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 24시간 내내 어느 곳에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잠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미군의 공식 기록을 보면 원산 폭격은 미 해군 역사상 최악의 폭격으로 기록돼 있다. 무려 861일간이나 계속된 폭격이었고 폭격이 멈춘 것은 휴전 직전이었다. 원산 시가지의 사진이다. 당초 미국의 계획은 북한의 78개 도시를 지도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이었는데 미국은 분명히 그 계획을 충실히 지켰던 것이다. 전장 동안 북한에는 1제곱킬로미터랑 18개의 폭탄이 퍼부어졌다. 당시 미국의 태평양 지역 사령관 르메이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 공군의 융단 폭격으로 북한에 서 있었던 것은 남김없이 쓰러졌고 탈 수 있는 것은 남김없이 타버렸다. 남은 것은 바위와 돌뿐이었다. 초가집 한 채 남지 않았다. 북한은 이제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